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83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2배고요. 서울시에 공급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두고 공급 쇼크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부동산 전문가이신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함께 어제 나온 대책들 전격 해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참 도로도 많이 막히는데요. 네.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나온 대책 당연히 다 보셨을 테고요. 네. 핵심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 대책 통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준 신호, 그것을 네.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2017년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을 했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3년 반이 넘도록 주택 공급을 서울에는 거의 안 했어요. 예. 실업부부 희망주택이나 또는 청년 임대주택 정도만 했고 네. 일반 주택은 이제 안 했고 박원순 시장께서도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해 왔었어요. 네. 근데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돌아섰다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아하. 네, 규제에서 공급으로 돌아섰다. 네. 근데 그 공급으로 돌아서는데 깜짝 놀랄 말 정도로 공급이 늘었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웬일이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웬일이냐? 네. 32만 3천 가구는요. 네. 일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월 다 합쳐도 네. 29만 2천 가구밖에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분당의 3배라고 얘기하듯이 분당이나 일산에 이런 신도시급이 서울에 네. 하나가 생길 정도로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문제는 2025년도까지 공급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계획입니다. 일단은. 예. 이게 주택 공급이 2025년도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택지 확보부터 주택 공급을 그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네. 네. 하겠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양만 본다면 웬일이냐라는 표현을 네. 교수님께서 하실 정도로 공급 쇼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뭐 분당의 3배 수준이다. 네. 그럼 결국은 이런 거대한 물량이 서울 시내에 공급된다라는 것, 계획이다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가 좀 잦아들까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입니다. 네. 당장 입주 물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거래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네. 당장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들어갈 집이 아니고 향후에 들어갈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량이 대기 수요로 남게 하는 데는 영향을 주겠지만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에 간접적 영향은 주겠죠. 그러나 네. 당장 영향을 주지는 크게 못할 거라고 봐요. 아하. 그래서 입주가 시작되는 앞으로 2, 3년, 3, 4년 후에 네. 아무리 빨라도 2년 반 3년은 걸릴 텐데요. 이때 시점에 입주 물량이 나온다면 3기 신도시와 맞물려서 시장 안정화에는 분명히 기여할 거라고 보여져요. 네. 일단은 계획이라서 하지만 실제로 가셔야될 쯤에는 확실하게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특히 서울에는 공급에 대한 그러한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획기적으로 공급으로 돌아섰다는 건 신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러한 공급으로의 정책 전환 이것은 미리 준비한 것이 이제 실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까지의 기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바꿨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동안은 서울의 주택 공급이 한 97, 8% 되는데 자가주택 보유율과 자가주택 점유율을 따지면 네. 전체 주택의 반 정도가 집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매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가했죠. 그래도 주택 공급을 안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이제는 그 한계에 다다른 거죠. 한계에 다다랐다.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제가 웬일이라고 얘기했듯이 주택 가격이 3년 반 동안에 1.5배, 2배가 올랐잖아요. 예. 진작에 내놨으면 그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정부의 생각은 주택 공급이 그렇게까지 모자라지는 않고 네. 또 다주택자가 집을 팔 거라고 봤던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이제 정책의 미스인지 몰라도 가격은 계속 오르고 다주택자가 집을 쉽게 팔지 않으니까 네. 이젠 공급 물량으로 이걸 좀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정책 변화라고 봐야 됩니다. 정책 변화다. 그러나 네. 규제 정책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규제는 규제대로 가고 네. 공급량만 늘리는 걸로
예.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번에 주택 공급 정책에서 민간 주도 사업이 아니고 공공 주도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문재인 정부의 출발할 당시에 공공 주도형 서민 주택 정책이 변한 건 아닙니다. 아하, 그건 그대로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83만 호의 주택 대량 공급 계획 이것이 주로 LH 대한주택토지공사, 그다음에 SH 서울 주택토지공사죠. 네. SH, LH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공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우선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 방식이에요. 사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제 공영 사업자 방식이에요.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예. 조합을 가지고 조합이 건설회사거든요. 그렇죠. 법적 성질이 예. 그 조합이 주택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합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못 가거나 음흠. 또는 인허가 절차가 오랫동안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못 가다 보니까 정부가 직접 LH나 SH를 통해서 네. 사업을 주도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조합 결성은 안 해도 됩니다. 아, 조합 결성 안 해도 네, 됩니까? 바로 그냥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이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네. 관리 처분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 관리 처분이 이제 종전자산과 종우자산, 소위 말하는 추첨을 통해서 받은 주택과의 차액을 더하기 빼기 하는 날이에요. 네. 만약에 종전자산보다 많은 걸 뽑게 되면 돈을 내야 되고 아하. 추가 부담금 내고 적으면 이제 돌려받겠죠. 네. 이렇게 하는 거고 마지막에 법인이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음흠. 그런데 관주도 방식, 공영주도 방식으로 가게 되면 공공주도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 두 가지 절차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네. 변창흠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15년씩 걸리던 게 5, 6년이면 할 수 있지요. 네.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세권 주변 지역도 재개발로 갈 수 있거든요. 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걸로 갈 수 있는데 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 늘리면 이번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가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이거는 토지 수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네. 신도시를 만들듯이 수용해서 정부가 직접 가겠다. 아하. 이래 갈 때에는 이제 그 공공주택 특별법은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네. 임대주택을 많이 칠 수 있어요. 법으로 50% 이내에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거는 사업이 좀 빨리 갈 수도 있겠습니다. 아하. 네. 조합 형태의 또 민간 주도가 아니라 LH, SH 등의 공공 주도로 이루어지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결성이 필요 없으니까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시개발 형태일 경우는 토지 수용의 방식이 될 거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라면 조합 형태의 민간 건설사의 스스로 주민들이 이렇게 그 건설 맡긴 형태가 아니라 관에서 주도한 형태일 경우 주민들이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 참여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네. 이제까지 그 조합을 결성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전체 주민의 5분의 4 이상 80%를 동의해야만 조합 인가가 나요. 그렇죠. 그런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20%에 되는 그 이하 부분은 매도 청구권이나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가게 되면 3분의 2만 받으면 돼요. 네. 많이 낮췄죠.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이 자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이. 네. 근데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에는 이 80%를 받고도 네. 조합 인가 받고 사업 승인 받고도 30%가 반대를 하면 치후에 네. 이걸 해제했거든요. 아하. 또 하나가 역세권 등에서의 토지 수용 방식이라면 토지 소유자들, 소위 네. 지주들 같은 게 지금도 조금 뭔가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그럴 수 같은데요. 있지요. 네. 근데 면적이 이제 10,0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와 10,000제곱미터 이하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10,0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는 아까 말한 공공택지특별법이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갈 수가 있고요. 네. 그 이하는 소규모 주택 사업법이 있어요.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특례법이 있는데 예.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규모가 작아도 갈 수는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너무 작게 되면 난개발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있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마 정부가 그런 사전 계획을 잡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막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4312님께서요.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건데
반대하는 조합원 주민들이겠죠.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심을 수습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예. 어제 발표한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안 냅니다. 그러고 이제 2년 거주 조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안 하고. 아하.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잠깐 늘어나는 물을 좀 용도인데 드시고 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네, 마스크 쓰고 좀 말씀을 하시니까 크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래서 목이 좀 잠기시는 것 같고요. 네. 네. 계속 말씀하시죠. 이제 그 수익성이 없는 경우, 낮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올려서 수익성을 개선해 줍니다. 용적률 높여서. 네, 그러면서 이제 네. 그 10에서 30% 정도까지는 수익을 돌려주고 나머지 이제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네.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 되는데 네. 현금 청산 시점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사업 인정 고시로 가야 되는데 네. 아마 그 초기 시점으로 가지 않겠나. 아하. 지금 그 일간에서는 이제 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일단 정부는 어제 날짜로 이거 발표한 날짜 이후에 그 부동산을 거래했을 경우에 네. 만약 그 지역이 공공개발로 가면 네.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아하, 예. 이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나중에 또 이렇게 바꿀 가능성도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일단은 조치를 취해놨어요. 투기 심리는 억제하는 조치군요. 네네. 네네. 그리고 그래도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주변 지역의 가격이 오른다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이요. 그런 이제 공공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지금 많은 이제 논란이랄까 관심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은마 아파트 강남에. 그렇죠. 혹은 잠실주공 5단지 이런 곳에는 주민들 다수가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면 공공주도 재개발에 참여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이죠 여기는. 재건축, 예. 재건축 사업을 해서 수익성이 많이 나거나 네. 고가 아파트가 되는 경우는 반대할 확률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 수익성이 개선돼서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많이 내야 돼요. 예. 그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면 공공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나 네. 그렇지 않다면 아마 반대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내놓은 공공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공공 재건축은 강남 지역이나 수익성이 있는 지역은 참여 안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하. 네.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통해서 지금 2025년까지 대략 30만 호. 네.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는 약 1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역세권 개발입니다. 네. 역세권 개발의 그 350m까지는 이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 이상으로 올려서 네. 용적률을 700%까지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1, 2, 3종으로 좀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예. 통상 아파트 지구는 3종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는 250%의 용적률이 있고요. 네. 나머지 일반 주거 지역은 200%거든요. 이거를 700%까지 올린다는 게 전부 다 올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아마 지역 특성에 따라서 어떤 데는 400, 500, 600을 아마 차등적으로 올릴 텐데 예. 이 올리는 거를 주상복합이나 이렇게 그 준상업지구로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복합 개발입니다. 아하. 그래서 상가도 있고 주거지도 있고. 예. 또한 이제 그 준공업 지역에서는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그 청취자분들께서 잘 네. 못 들을 수도 있는데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띄면 준공업 지역에 이적지와 유보지라는 게 안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이적지와 유보지가 나오는데 이적지는 공장을 이전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아하. 이런 지역에는 아파트를 질 수 있어요. 공동주택을 네. 질 수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가 26%의 기부 체납을 하는 조건에 건물을 질 수 있어요. 아하. 근데 이 준공업 지역은 용적률이 450%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보지는 공장이나 공장 지원 시설을 짓게 돼 있는데 이런 지역을 공업과 공업과 주거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건물 짓겠다는 얘기죠. 공업과 주거가 네, 복합되는 일자리와 직주 근접으로 그렇게 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 개발을 하면서 주택도 늘리면서 주거 환경이나 또는 그 도시 환경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대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어디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어디냐에 대해서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거 뭐 투기 억제 때문인가요? 우선은 그 계획은 다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발표해서 양은 발표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예.
일단은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합의해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1년 내에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신청을 하면 사업을 가고 예. 1년 내에 하지 못하면 취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고요. 아하. 역사권 개발도 마찬가지로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그 공공기관과 함께 네. 동의를 받아서 오면은 진짜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이렇게 아하. 방향을 잡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LH나 SH를 통해서 아마도 조만간 뭐 지역 주민들과의 모임에서 네. 이런 걸 추진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릅니다. 아하. 네. 네, 2,900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이번 정책이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우선은 공급이 늘어나면은 뭐 전월세 시장에도 안정을 주겠지만 네. 또 이번에 그 공급되는 주택이 전세 주택, 또 임대 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개발하는 과정에 이주 수요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주 수요에 대한 전월세 대책은 아직 없어요. 아, 그분들이 임시로 가서 사실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올 4월 달에 반포중구 1단지에 1, 2, 4주구가 이주를 합니다. 예. 약 한 2,100세대 가까이 되는데 네. 이 세대가 이주하게 되면 주변 지역에 전월세가 올라가겠죠. 아, 그러겠네요. 네, 이런 대책이 이번에는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아마도 정부가 그 대책을 내놓겠지만은 네. 전월세 대책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추가 대책이 발표되면은 또 교수님 모셔서 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